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대 국회의원을 했던 홍석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지난주 서해 우리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한 구형이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발생한 지 무려 5년 2개월 지난 시점에서 구형이 있었습니다. 당시 안보실장인 서훈 국방부 장관 서욱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구형이 있었습니다. 각각 4년 징역 4년 3년 2년이 구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재판부가 이 구형보다도 더 엄한 선고를 좀 해야만 한다는 당위적인 어떤 논리를 통해서 재판부에 더 엄한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실제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우리 이대준 씨 같은 경우 표류를 하면서 북한군에 의해서 이제 붙들어지고 또 시신이 소각당하는 천리공노할 만행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뻔히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결국 이대준 씨가 자발적으로 월북을 했다는 그런 어떤 스토리를 만들면서 월북 조작을 정권적 차원에서 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정권 핵심부에서 벌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모든 일들이 사실로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사과와 용서는 그냥 아직까지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검찰 구형량 4년, 3년, 2년보다도 더 엄한 선고가 내려짐으로써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경종을 울리도록 재판부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날보다 좀 남다른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재명 정부는 서해 폐기업 사건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어느 때보다 조금은 격앙되는 말이 될 듯 합니다. 2020년 9월 22일 21시 47분경 서해 영평도 양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과정에 당시 대한민국과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북한군에 의해 죽기만을 기다리며 조작을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식의 정치이며 국가였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자들은 민주주의, 민주화, 심지어 민주공화국이라 시부리며 국민을 농락하는 범죄를 다양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서울의 변호인은 중국 어선에 승선했고 8회 공대를 감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30시간 이상 생존에 있어서 그게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월북한 게 아니냐 하는 경악스러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30시간 생존이 가능한 이유는 오랜 승선 경험이 있고 원양 어선 선장까지 한 베테랑이며 형이 바다를 잘 아니 구조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망언을 일삼고 있으니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8회 공대를 감았고 중국어 한자가 적힌 구명동이 착용은 중국 어선이 구조했을 당시 부유물에 의존하여 회류했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들은 이번 쿼터 때문에 치료와 인도적 차원에서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고 북한군에 신고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SI 첩보에 어떤가요? 당당하면 모든 SI 첩보 공개하면 되는데 왜 당신들이 불리한 내용은 꽁꽁 감춥니까? 더러운
범죄를 감추는데 민주당의 특기인지 이제 국민 앞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해경은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했고 오히려 저에게 전화하여 북한을 공격했느냐, 의혹에 관한 말을 들은 적 있느냐, 그런 서적을 본 적 있느냐라는 황당한 질문을 던졌고 이는 누군가의 지시로 저에게 강요하고 유도신문한 것이 아닌지 재판부에서 밝혀줘야 할 부분입니다. 이들은 초동 수사도 제대로 안 했고 오히려 범죄자들이 요구한 것들을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짓을 수사기관이 했으며 그 짓으로 앞잡이 노릇했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동생의 공식적 부채는 9,500만 원이었는데 3배 이상 부풀렸고 이 과정은 문재인 정권의 인권위원회에서도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 결정문으로 판단해 주었습니다. 해경은 수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범죄를 만들어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한 잔혹한 집단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정확한 수사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의 지시로 이런 극악무도한 거짓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했는지 이제 법원에서 밝혀주십시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경악스러운 말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완전히 없애버리란다라는 말까지 들었으면서 당시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특검으로 이자들을 수사하여 엄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불러 국가가 잘못해 억울한 죽음이 있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말 저는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SI 첩보에 이런 경악할 내용이 있었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없는 말로 또다시 저희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박지원은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이해충돌 위반을 국회 상임위에서 언론에 대놓고 떠들었는데 이런 자가 정치한다면 나라 꼬락서니가 어찌 되겠습니까? SI 첩보를 삭제했다 안 했다면서 국정원장으로서 김정은 전통문은 나르고 그 한 라인으로 구조나 송화는 왜 안 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추잡한 변명은 있지만 국민은 없었고 국가의 완전은 외면한 국정원장에게 국민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이런 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지역의 유권자들도 이제는 반성해야 합니다. 고향 사람을 간첩으로 공갑시켜야 했고 없는 죄를 뒤집어 쓰라는 이 극악무도함을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구력량이 작다고 떼쓰는 이런 한심한 자가 감히 서초동을 25년 동안 들락거렸다고 말하면서 국정원장의 직무 테마는 왜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답을 주셔야 합니다. 국가의 시스템을 바로 잡으려 한다면 이제 서해피격 사건 특검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특검은 민주당이 주도하지 말고 국민의힘이 주도하여 특검을 꾸리고 제대로 수사하여 이 자들을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요구를 하는 건 지금 이재명 검찰에서 문재인 무죄 주기에 아주 바쁜 듯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유튜브 방송하겠다고 하니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저버린 이런 기막힌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가 가시는지 묻습니다. 서울은 30년 공직 생활을 했다고 말하지만 이런 짓하고 공직 생활을 운운하며 피해가려 합니다.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을 무시하며 자기들의 짓거리에만 변명하는 작자가 한심합니다. 박지원은 나이가 많아서 죄를 가볍게 하거나 무죄라고 하는 이런 뻔뻔함은 누가 단죄할 수 있습니까? 보안 유지하고 첩보는 삭제하고 월북으로 전락했던 과정은 있었으나 국민을 지키고 구조나 송화는 없었던 이 사건은
살아있을 때 안보장관 회의는 생략했고 동생이 죽고 나자 안보장관 회의를 새벽에 모여서 이런 작당을 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안보장관 회의가 온보이스를 유지하고 조작과 은폐 삭제했다면 국민은 이런 불안한 나라에서 어찌 살아갈 수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밝혀줘야 할 때입니다. 해경의 발표와 국방부의 발표, 문재인의 발표, 김정은의 전 고문이 다 다르지만 명확한 것은 안보장관에 의해서 은폐 삭제가 있었고 수사기관인 해경은 조작과 거짓된 자료와 결과를 발표했고 피해자의 인권을 집 밟으면서까지 무엇을 검출했는지 이제 재판부에서 밝혀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문가 앞에서 비전문가들의 논리로 권력으로 억압하고 방해하려 한다는 국가의 시스템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국민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합니까? 국가는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하고 낮은 곳일수록 따뜻하게 다가서야 한다는 진리를 이재명 정부 스스로가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국가와 국민은 어디에 있으며 민주주의, 정의가 무엇인지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었는데 대답이 아닌 범죄로 범죄를 덮으려는 작태만을 보았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주 특기인 특검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 가족의 아픔을 제대로 해명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기 기사님 찍을 수 있어. 우리가 2022년도 잠깐만요. 10월 그냥 드릴게요. 아, 고마워요. 상하원을 가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뉴욕 북한 대표부에 막 항의 성명도 같이 갔거든 내가. 저도 좀 찍고 있어요. 아니 내가 보내줄게. 아, 예, 아, 미국에서 또 같이 또 얘기하고 하시죠. 이게 마지막이 마지막이죠. 내신 박성현. 아, 예, 아, 네. 네, 신문네. 오타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아, 예, 예. 그 내용 들으면서 아, 예. 아,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도 풍종 있게 몰라주셔가지고. 아, 예. 예. 카카오가 시스템이 바뀌고 난 다음에 더 불편해지고. 맞습니다. 아, 저도 똑같습니다. 아,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자회견 끝나고 잠깐 지금 홍석준 의원하고 말씀 좀 나누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것이.
아니 요즘은 아예 그냥 여기 기자들도 아니 아침에는 춥던데 뭐가 이거? 뜨거. 약간 까기가 있어가지고. 아유, 그래요? 죽겠네, 지금. 난 아침에 유데일리 예. 그 출연해가지고 아, 서울에서 잤어요. 예? 서울에서 모텔에서 잤는데 어이구 그 주변에 모텔이 없어가지고 아주 희한한 또 모텔 들어가고 아주 나 소독 냄새 때문에 혼났습니다. 오늘 그냥 국회가 한산하네요. 뭐 지금 뭐 예산 분명히 때문에 각각 상인이가 있고 한데 특히 의랑 같은 경우는 좀다 쓰고. 그러니까 뭐 저쪽 다 과천 가보러 가지고 예, 예. 외당에서 20명이 나와서 보네. 요즘 하루에 한 200명 정도 힘들거든요. 지금 구독자 몇 명인데? 15,000. 와. 한 달 만에 1,000명, 6개월 만에 5,000명, 7개월 만에 15,000밖에 안 됐어요 아직. 출연 한번 하실랍니까? 예. 아니, 이게 유튜브 이게 참 하기 쉽지 않아? 맞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꺼야 되는가? 카드를 넣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방송 좀 많이 좀 보셨습니까? 초상권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가린 거 여러분들 좀 이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서비님, IQ 430님 반갑습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어디서? 네. 아, 뭐 하셨어요? 아니, 저는 뭐, 제가 뭐 하시겠습니까? 그냥 끝이요. 아니 그냥 뭐 네, 하시죠. 여러분들 여기 홍석준 의원님 오셨어요. 아이고. 대표님하고 2022년 10월 초에 미국 갔는데 10월 초에 미국 갔죠. 갔다 와서 그래도 그때 미국 우리 연방
한국계 네. 하원 의원 3명하고 다 만나고 그러니까 영키. 또 그러니까 영키 비롯해서 뭐 수익 샌더도 만나고 그리고 맛이 완전 포장하고 뭐 있어. 그러니까 그때 벌써 3년 아니까 3년. 그러니까 그때 그래도 아유 뜻깊게 사람들 만났고 저는 그 이후에도 영킴하고 가끔 통하면서 예. 매일신문에 이제 인터뷰도 소개시켜주고 아. 그때 탄핵 국면 초기에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갔다 와서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올해 그 해수부위 국감에서 문재림이하고 주철현이 또 지금 그 혐오 뭐라 하겠냐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예? 국립묘지에 안장됐다고. 그래서 내가 의원실에 전화했죠. 근데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계속 나를 증인을 하려고 했는데 거의 김현직급으로 방어를 해버리고 죽어도 안 된다. 법사위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그 의원들하고 어떤 질문을 할 건지 그걸 최근에 법사위 출석하신 거죠? 네. 근데 나는 법사위에서 왜 나를 받아주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마 나를 옆으로 박지원이가 불러가지고 정말로 나쁜 거야. 근데 전현이는 내가 맨날 만나. 올 때마다 만나네. 왜냐면 그 저기 우리 변호사가 고발해. 그래갖고 내가 이제 박지원이 이게 한번 손을 일부러 내밀고 왔지. 당신은 악수 안 해. 법원에서 난 밀지 않았잖아. 지금 제가 이가 21개가 빠져버렸잖아요. 당뇨로. 네? 당뇨. 아, 당뇨로. 여기 아예 무너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이가 없으니까 당뇨까지 있죠. 거품이 생겨요. 아이고. 이게 말하는 게 엄청 불편해요. 아니, 원래부터 당뇨 되셨어요? 아니요. 이 사건 터지고 났어요. 아, 이제 처음에 우라통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이스크림 한 하루에 한 20개 이상 먹었죠. 그 다음에 또 막 목이 타니까 오렌지 주스 그 유리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개씩 쿨피스 한두 개, 그거 한 3개월 먹으니까 그냥 바로 당겼어요. 그때는 내가 잠도 못 잤잖아. 하루에 2시간 마시고 커피 많이 마시고 맥심 잠이 오니까 그러면 당뇨는 100%가 혈당이 마지막 때 검사해 보니까 660까지 하루에 한 숫자가 한 2, 30씩 올라가고 지금은 한 200 언더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그 다음에 12월 9일 날 심근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대표님이? 응. 어. 여기 관 5개 박았어요. 스탠드 2개, 관 3개. 아이고. 하고 쓰러지기 한 3개월 정도 전에 누가 우연히 당뇨 측정기를 가져와서 이제 재보니까 당이 그렇게 돼. 병원에 이제 입원해가지고 다 검사 안 했어. 근데 병원약 먹어도 안 낫더라고. 그게 나는 지금 한방약으로 먹고 그거 먹으니까 살아났어. 죽었어. 그때 심장 검사 해보니까 심장 나이가 87세. 완전히 막혀가지고 거의 한 1년 넘게 그렇게 막 아이스크림, 막 얼음물. 제가 하루에 얼음물을 거의 한 10잔 이상 마신 것 같아요. 얼음물 마실 때 그것도 이게 막 불안하게 오르니까 그냥 막 오렌지 주스, 커피스 막 그거 막 땡겨요. 야, 그랬더니 당뇨이 그냥 그렇게 와버려요. 완전히 죽은 데가 막혀가지고. 아니 근데 화가 나면 보통 사람들 술을 마시는데 또 단 걸 드시구나. 술은 안 마시고 담배. 지금 완전히 꽂혀있어요. 아니 담배도 끊으셔야 돼요. 담배까지 끊어버리면 이제 전자담배, 연초담배. 제가 하루에 담배 4가 폈어, 내가. 어휴. 걔 나하고 우리 동생들이 나하고 같이 어디 안 가려고 하잖아. 하도 담배가 안 펴고. 우리 직원들은 어디 출장 가면 그냥 오바이트 해고 담배 계속 물고 있어. 그때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공안 사건이야. 그리고 딱 배워놨는데 슬리퍼가 딱 이게 그 슬리퍼를 안 놨으면 내가 헷갈렸겠어. 내가 그렇게 배운 거였어. 슬리퍼가 딱 놓여 있으니까 이건 조작이다. 그러니까 급여 선장도 못 믿고 급여 선원들 아무도 못 믿는 거야. 그래서 보고하길래 야 보고 수업 다 알아. 그만해. 딱 잘라버려. 그리고 이제 슬리퍼 딱 보고 침실 가고 그 고속반점 그 상황 딱 점검하고 혼자 우리 토플리키로 올라와.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이 새끼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아니나 다를까? 그때는 내가 이제 국방, 정보위, 해수위, 위원장, 간사 전화하고 하고 이제 좀 하태경은 좀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반 의원들은 하태경은 전화를 했죠. 그리고 국방부, 통일, 합참, 이항대, 회장 다 전화하라고 해서 다 전화를 했죠. 포장은 매장 여기 앉아서 아까쯤에 왜 이렇게 줬어요? 포장으로 주문하셔서 뚜껑을 먹거든요. 그래서 밖에 아니 이 사람도 이거 먹고 있잖아. 저 사람도 먹고 있어. 뚜껑이 일회용 플라스틱이에요. 일회용 플라스틱. 아니 저 사람도 똑같잖아. 그럼 우리는 이걸 버리면 되잖아. 네. 한번에 꼭 체크. 네, 감사합니다. 뚜껑 버리면 돼. 그러고 나서 그 문제 그 구명도 이게 선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출신이었으면 바로바로 상황 보고를 나한테 해줬을 건데 근데 이제 그때 선장도 대준이하고 배를 예전에 한번 타봤어요. 다른 배를 같이. 그러고 나서
급에 올라온 지가 한 3일밖에 안 됐거든요. 선원들도 잘 모르고 가고 거기는 또 우리 직속 후배가 하나 있었거든요. 기관실, 기관부 2기상과 1기상과 있었고 근데 뭐 내가 같은 과가 아니니까 친하지는 않죠. 후배라 해도 다 생파 모르겠죠. 선장들 해봐야 다 후배반들 아닙니까? 어차피 거기 나와봐야 남해수, 완도수, 뭐 군산 수전, 여수 수전, 뭐 부산 수대, 목포 해대, 여수 아니 부산 해대, 제주 수대, 그다음에 주문진 수도, 인천 해사고, 부산 해사고 이 정도밖에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 대천 수도. 이렇게 우리 다닐 때만 해도 17개 고등학교가 있었고 11개 전문학교 대학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내가 이제 뭐 깊게 생각을 안 했을 건지 뭐 구조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슬리퍼가 이게 자꾸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 올라가서 어떻게 슬리퍼가 딱 가운데 있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원양 선사에 근무하면서 첫 근무 스타트가 뉴질랜드에서 선원이 2명 실종 나가지고 그 실종 선원들 조사를 받았어요. 해경에서 일주일 동안. 근데 대부분 실종자나 자살자의 신발을 보게 되면 가지런히 입거나 한 짝은 요거 있는데 한 짝은 밑에 있는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뭐 모야 쪽에 옆에 안에 있는 경우가 없었고 근데 그 슬리퍼가 모야 쪽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전혀 경험하지도 않았고 수사하면서 그 상태의 신발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최초에 그 순시선 따가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죠? 모르죠. 이게 선박은 당직을 하루에 4시간씩 3번 써요. 아니다. 밤에 한 번, 2번 쓰거나 2번. 3교대니까. 그리고 그 시간은 새벽 시간이니까 다시 자요. 브릿지에 2명, 기관실에 2명. 나머지는 다. 기관실은 기관실에서 당기 쓰고, 브릿지는 항해사 하는 브릿지에서. 그게 그때 당시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16명. 보통 15명 있어요, 15명. 근데 그 배는 오래돼가지고 16명. 보통 15명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배는 16명 있어요. 다 자죠. 왜냐면 일반 선박이 아니라 관용 선박이기 때문에 아침에 바로 출동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물에 빠진 지점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어디 배에서 빠진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바다 위치가. 바다 위치가 이게 대연평도, 예. 이게 서연평도예요. 예. 그리고 여기가 NNL이요. 예, 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빠졌던 지점이 이 점이거든요. 한 요 정도 된다고. 여기가 불꽃이라고 우리가 38km죠. 한 이쯤 되지 않겠나? 여기 정도 돼요. 여기나 여기. 그럼 여기서 빠졌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중국 어선이 왔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구명동이가 없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호우적거리다가 쫙 밀려서 쭉 가버려요.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쫙 멀리 밀려버려요. 서해 네. 서쪽으로, 이게 중국 쪽으로. 중국 쪽으로. 네. 쭉 밀려서. 근데 이제 거기서 부위를 하나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바다가 웃기냐면요. 이게 저류 외측 시스템하고는 이게 안 맞아요. 가벼운 스피너콜 위에 올라가 버리잖아요. 빨리 가버려요. 바람 불어요. 쭉 가버려요. 한 6시간만 해도 이미 NL 도착해요. 그리고 조류를 보니까 여기가 빠졌는데 물이 이쪽으로 가고 밀물과 쓰면 이렇게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V자 형태로. 그러면 이게 V자면 뭐 이게 V자로 흘렀다는 건 뭐예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밀물과 썰물을 지그재그로 해버리니까 아마 이 지점 근데 이거보다 훨씬 안에서 왔다 갔다 했겠죠. 엎어져가. 왜냐면 SI 첩보에 분명히 엎어져 갖고 있었다. 거의 기진맥적. 그리고 팔에 상처가 났다. 이게 이 상처가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거기 보면 그 닷자망이 있어요. 닷자망. 꽃게 그 자망 있잖아요. 거기에 그 다시 앵카닝 이런 게 거의 보통 모야줄 이렇게 와이야 아니면 거기에 따개비가 많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것 하나 뜯어가지고 지가 분명히 못 잡았어요. 그럼 뜯다가 아마 상처가 났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대표님도 했지만 중국 어선이 구조를 해서 네. 이놈들이 다시 북한으로 밀어 넣었다 이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군계 감아주고 구명도 입혀서 올려서 먹고 북한 함정에 신고했던 이유는 뭐냐면 중국 어선이 북한에서 조업하려면 그냥 조업 못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입어 조업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입어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일단만도 불법적인 것을 하면 안 돼요. 문제 생기면 다 그냥 무조건 추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혀서 내려놓고 신고해 준 거예요. 그 말씀 드린 거좀 이해가 가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태경 의원이나 그때 국회에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래서 내가 아니 입어권이라는 게 있다. 쿼터. 그 쿼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뭐 있으면 그 사람들은 무전을 했겠죠. 선장이. 그냥 예를 들어 무전기를 주고 하라고 줬겠죠. 그러면 우리 남한에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구조하러 오거나. 근데 무서우니까 그냥 실험만 해주고 엎어져 있었으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지가 배고팠으니까 뭐 물도 좀 달라, 뭐 먹을 거도 좀 달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실험만 해주고 구멍도 입혀서 그냥 이거. 그 이유가 입어권 때문에. 아니 충분하게 해경이나 이 국정원이나 SI 첩보에 분명히 그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그거 얘기 안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재판 과정에서 기름 부어서 없애버려라. 그래서 이 얘기를 성훈 변호사가 했어요. 그 얘기, 그런 얘기까지 다 들었으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국감 때는 누굽니까 그때 총으로 기관총으로 그냥 한 방에 갈겨버린다고 쏴라 이것만 있었어요. 기름을 부어서 아예 없애버리라는 얘기.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뭐 했냐.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원래요 1차 수사팀장은 실종 사건으로 종결될 것 같다, 미제의 사건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사실 먼저. 그러고 나서 수사팀장이 바뀌어버려. 이 사람이 배로 쫓아내버렸고 육상의 국제금융 전문가가 수사팀장으로. 그러니까 그거 막 도박 비즈다 막 이거 엮어버리고. 무서운 놈들이 이 민주당 이 새끼들. 그러니까 내가 너희는 범죄 집단이라고 해버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나한테 또 협박했잖아요. 그놈아가 나대지 말아라. 조카들 생각에 굳이 나를 따라온 거예요. 주차장까지 따라와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나는 담배 한 대 피고 있는데 그 가는 담배 안 피더라고. 그래갖고 나한테 가만히 옆으로 와가지고 나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섬찟합니까? 이게 나는 이게 추리가 아니라 그게 딱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걸 물어보시면 알거든요. 아니 그 우리가 보통 꽃게철이 9월달에서 11월달에 성업이고 그때가 한창 꽃게 마잖아요. 그거 거기가 꽃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어선들이 거기를 많이 와요. 그리고 내가 하태경 의원하고 테이프팀을 하면서 우리가 그 대연평도로 가봤잖아요. 대연평도에서 내가 쌍안경으로 보니까 중국 어선 그 모야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는 이제 우리는 워낙 많이 보니까 그걸 알죠. 그 모야줄이 움직이는 거 떨림까지도 다 보이더라고. 미세하게 우리는 그걸 다 감지할 수 있고 그 정도로 가까웠었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 대연평도에서 한번 헬기를 한번 쫙 간 적이 있었거든. 이때도 동생을 가서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딱 보고 나서 쫙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수색 하는 쇼 하다가 가버려. 그게 얼마나 이렇게 한심했습니까? 구조 방송도 안 해버렸어요. 방송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래 또 해군 또 그 제도록 출신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현장에. 그 해군 제도에 온 거예요. 분명히 이게 얘네들은 데리고 와라, 여기. 그러면 우리가 가고 너는 데리고 와라. 여기서 접선해서 여기 데려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끌고 다녔을 때 바로 연락을 해서 이리 끌고 와라, 이쪽으로. 접선하자.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야.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남한에서 문재인, 박지원, 서훈 이 셋 중에 하나가 그냥 죽여라. 증거 인멸해라.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추정해요. 그 6시간. 그때 당시 김혜정이하고 김정은의 오다가 아니라 충분하게 여기에서 뭔가 지시를 했지 않겠나. 그렇게. 안 그러면 그렇게 증거인멸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한민국 공무원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버리면 북한이 말 그대로 반인권적으로 엄청나게 국제적 지탄을 받을 건데 김정은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여기 누가 안 해,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참다 끔찍한 사건. 그러면 지금 계속 서울에 계세요? 주중에는 방송 때문에 서울에 있고 네. 금요일 날 대구 내려갑니다. 그 이제 지역구 예. 다시 도전해야 돼요. 내년에 저는 뭐 대구 시장 나가요. 아 진짜? 예. 가능성. 그러면 대구 내려가서 지원 유세 해야겠네요. 대구는 뭐 의원님 나가시면 뭐 차라리 이진수 방통위원장은 경기도지사나 이쪽에 보궐선거 차라리 나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진숙 위원장 생각할 곳이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결국은 국회로 하기를 본인도 원할 겁니다. 그쪽 국회로 와요? 예. 아우, 가면 의원님 올해 대구시장이 더 낫죠.
아니 저는 이제 공무원 출신이니까 그게 더 자신이 있고. 네, 지금 공무원 입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홉 명 다 나가면 방송 떠그래.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방송 끄고요. 아이고 소랑님 오셨네. 네 서비님 감사합니다. 네 이정영님. 저는 여기서 방송 마치고 이따가 안산 내려가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입니다. 방송 꺼보세요.